이론 1번입니다. 다음 중 김대리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거래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을 물어봤죠. 이 과장이 한공에 대한 외상 매입금을 언제 지급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김대리가 방금 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회계 처리를 해보면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이 감소가 됐고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 감소, 즉 부채도 감소가 됐죠. 그래서 답은 4번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입니다. 2번 다음 중 당좌 자산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것은? 을 물어봤네요. 답은 4번인데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품, 이건 재고 자산에 해당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번 다음 중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을 물어봤죠.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현금흐름표는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틀린 말이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재무제표에 해당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2번. 4번은 한공의 부채 내역이다. 비유동 부채는 얼마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비유동 부채는 장기 미지급금과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해당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5번 다음 중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을 물어봤네요. 여기에서 답은 4번인데 4번 이자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죠. 6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얘기하네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재고자산뿐만 아니라 재고자산을 사기 위해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들을 포함시킨 가격을 얘기를 하죠. 매입할 때 들어간 돈, 자 100개 곱하기 4,500원 단가니까, 그리고 매입 운반비는 더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판매 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으로 따로 처리를 하고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진 않죠. 그리고 매입 수수료, 매입자 붙은 것들 이렇게 다 더해주시면 답이 46만 8천 원이 나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단가 결정 방법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먼저 답은 1번인데 이 표를 하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100원짜리, 110원짜리, 120원짜리 이렇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물건을 사왔을 때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하나 팔렸을 때 100원짜리가 팔렸다. 그리고 2개 팔렸을 때 110원짜리가 팔렸다. 그래서 남아있는 한 개는 120원짜리 가장 비싼 물건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 표를 외워주시면 이 해당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8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결산 시 추가로 계상할 대손 충당금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 문제에서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우리는 2%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고 있고 매출 채권의 잔액이 5천만 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500만 원의 2%인 10만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놔야 되는 건데 그중 대손 충당금 잔액이 2만 원이 있으니 우리는 추가로 8만 원만 더 설정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9번 한공상사는 22년 6월 1일에 임대료 1년분을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전액 임대료 수익으로 인식했다. 그럼 요거를 한번 회계 처리해 볼게요. 6월 1일에 하변에 현금 240만 원, 해변에 임대료 이렇게 적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발생주의 때문에 올해 해당하는 부분만 수익 계정 과목으로 써주고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익 계정 과목이 아닌 미리 받은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인 선수 수익으로 작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문제를 더 읽어보면 22년 12월 31일에 결산 시 계상할 선수수익은 얼마인가? 내년치에 해당하는 선수수익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1년치 임대료에 12로 나누면 한 달치 임대료가 나오겠죠? 그래서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올해 해당하는 부분이 6, 7, 8, 9, 10, 11, 12 7개월이고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이 5개월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12분의 5 계산하면 100만 원이 나옵니다. 답은 1번 100만 원이네요. 10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계정은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표시가 되고 표시되지 않는 계정은 수익과 비용이죠. 3번입니다. 소모품비는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겠죠. 감독관 확인 번호는 M, X, 숫자 1 그리고 시작 버튼 눌러주세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기초정보관리에 의해 타이틀은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이죠. 우리가 거래처 등록이면 거래처 등록 메뉴로 들어가 주셔야 되고 자료 설명란을 보면 거래처 사랑아트로부터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카톡으로 받았다. 클릭하고 컨트롤 F 누르고 사랑아트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사랑아트가
선택되고 이 오른쪽 내용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수행과제는 사업자 등록증과 입력 자료를 이제 확인해서 수정을 해주면 되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를 등록하라고 나와 있네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업장 주소입니다. 자, 사업장 주소가 사업자 등록증에는 사업장 소재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주소가 다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편번호 클릭한 상태로 F2번 누르고 여기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리고 강남대로 246 엔터 이렇게 치면 해당하는 주소가 이렇게 나오네요.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엔터 또는 적용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입력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추가사항 탭을 클릭해서 나와 있는 여기 담당자 메일 주소, 사업자 등록증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주소를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love 그리고 네이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완료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및 수정 문제이죠. 전체 메뉴에서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단기 차입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니 왼쪽에서 단기 차입금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이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은 다른 창으로 이동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입력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탭을 누르거나 더블 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이동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동된 곳에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F2 누르고 축협은행 그리고 만기일자 2022-1031 그리고 금액 800만 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도 나오면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문제에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죠. 이 정도로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협은행 자입 만기일자 2022-1130 그리고 금액은 4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ESC를 누르거나 X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돌아오고 이 오른쪽에 세부적인 내용이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무 수행 2번 거래자료 입력은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분계를 입력하는 문제죠.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란 먼저 볼게요. 신성 문구의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을 받았다. 우리가 돈 빌려준 거에 대해서 이자를 받은 상황인 거죠. 그럼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으니 차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신한은행 써주시고 그리고 대변에는 지금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이자 수익 금액은 20만 원이고 날짜는 1월 27일이네요. 그러면 1 엔터 27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거래처는 신한은행 보통 금액은 20만 원 그리고 대변 4번 대변에 이자 수익 그리고 2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에 엔진오일을 교체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라. 엔진오일 교체해서 차변에 비용 발생, 차량 유지비 이렇게 쓸 거고 그리고 다음 달에 지급했다고 하기로 해서 우리가 외상매 입금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여기 있는 유성 가정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날짜는 2월 15일. 차변에 차량 유지비는 500, 600, 700, 800번대가 있지만 우리 FAT 2급에서는 800번대 계정 과목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3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유성 가정비 3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재고자산의 매입거래입니다. 자료 설명란 볼게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발급받은 거래 명세서이다. 자, 그럼 계정 과목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상품 샀으니 차변에 상품,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가 다나와 문구죠. 금액은 6천만 원이네요. 날짜 확인해 주시고 3월 5일 차변에 상품, 그리고 금액은 6천만 원. 그리고 4번 대변에 외상 매입금. 그리고 외상 매입금은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다나와 문구 6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4월 18일. 자, 날짜 나왔을 때는 바로 입력해 줄게요. 4월 18일. 한샘 문구에 상품 외상 매입 대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해 송금했다. 우리가 옛날에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는데 그거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제 송금을 한 거죠. 그러면 보통예금 계좌가 감소됐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그리고 금액은 330만 원이네요. 그리고 차변에는 지금 상품을 산 게 아니라 옛날에 상품을 사면서 외상 매입 대금이 발생을 했던 거니까 우리가 샀을 때 이렇게 처리를 했겠죠. 차변에 상품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그러면 지금은 이거를 상계 처리해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그리고 한샘 문구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네요. 입력하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 한샘 문구 금액은 330만 원.
대변에는 보통 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33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5월 28일 학용품 나라에서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 견적서를 받고 공급가액 10%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지금은 상품을 사기 위해 계약금을 준 거래를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죠. 대변에 현금 그리고 계약금 줬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인 선급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 자, 그리고 거래처는 학용품 나라죠. 학용품 나라. 그리고 금액은 공급가액에 여기 나와 있는 공급가액 200만 원에 10%라고 했으니 20만 원이 되겠죠. 대변에는 현금 2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신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나 봅니다. 광고할 때 들어가는 비용 등은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차변에 광고 선전비, 그리고 대변에 카드 결제를 했을 때는 외상 매입금 그리고 미지급금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상품 구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카드 거래할 때 거래처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헤어름 광고에서 카드 결제를 한 거고 카드사가 현대카드죠. 그러면 우리가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어디로 걸어야 될까요? 헤어름 광고에서 결제를 했지만 나중에 이 해당하는 금액은 카드사에 돈을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거래처는 현대카드로 해주셔야 됩니다. 카드 결제할 때는 거래처 카드사로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날짜는 7월 10일. 1월 10일 차변에 광고 선전비 800번대로 해주시고요. 자, 금액은 100만 원이네요.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처는 현대카드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11월분 급여를 하나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했고 우리가 공제 합계는 예수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급여 지급한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비용 발생, 급여라고 하는 계정 과목 차변에 적어주고 돈 나간 거 보통예금계좌에서 나갔죠. 그럼 보통예금으로 나가는데 급여가 200이라고 200을 다 주는 게 아니죠. 회사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납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천징수 한 금액들을 우리가 예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써놓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급여 총액을 보시면 6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공제 합계 이 금액이고 실제로 직원들에게 이체된 금액은 차감 지급의 이 금액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급여 650만 원 공제 합계 금액은 부채 예수금으로 84만 9,290원 나머지 보통예금은 차감 지급액으로 이 금액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날짜 입력해 볼게요. 날짜 11월 30일. 차변에 급여 800번대로 써주셔야 되겠죠. 801번 급여 650만 원. 대변에 예수금 금액은 84만 9,290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거래처는 하나은행 그리고 나머지 금액 565만 710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12월 31일 미미월드에 판매 상품을 발송하고 운반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판매를 하면서 운반비가 들어갔죠.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의 현금, 우리가 구입과 관련된 운반비는 차변의 상품이겠지만 판매와 관련된 운반비는 운반비라고 하는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날짜 12월 31일 차변의 운반비 800번대로 써주시고 금액은 17,000원이네요.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17,000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수행 3번 전표 수정 문제입니다.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들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입력하는 문제이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날짜를 먼저 보면 8월 17일이네요. 그러면 8월 17일 치고 일단 들어가서 어떤 분계가 입력되어 있는데 소모품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나와 있죠. 문제를 보면 거래처 확장 이전 축하 선물용 주방용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소모품비로 처리를 했네요. 거래처와 관련돼서 사용된 비용은 어떤 계정 과목? 접대비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소모품 비를 자 클릭하고 F2 눌러서 접대비 813번 접대비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보험료를 기업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거래가 누락됐다. 이 거래가 다 빠져서 우리가 추가로 입력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비용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보통예금으로 냈으니 대변의 보통예금일 거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 보험료를 내면 비용으로 처리하면 보험료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쓸 수 있겠죠. 날짜 9월 28일에 차변에 보험료
그리고 보험료 821번, 800번대로 써주시고 금액은 83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거래처 써주셔야 되겠죠? 보통예금, 기업은행 이렇게 83만 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결산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 설명란을 한번 볼게요. 1번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한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을 적용하여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2번은 기말상품 재고액이죠. 이 두 가지 다 이제 자동결산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찾아주셔야 돼요. 뭘 찾아줘야 되냐면 우리가 외상매출금의 잔액, 외상매출금의 12월 31일 기준의 잔액과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일단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날짜를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검색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외상매출금 여기다가 추가로 설정할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잔액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전체 메뉴에서 재무상태표로 가서 12월로 검색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 외상매출금 이 금액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외상매출금 금액이 2억 2,437만 3천 원이죠. 그리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금액도 지금 여기 밑에 적혀져 있죠. 그러면 우리는 2억 2,437만 3천 원에서 1%를 곱하고 이 금액에다가 154만 원 대손충당금 설정된 금액을 빼주면 우리가 추가로 설정해야 할 대손충당금 금액이 나오겠죠. 계산해보면 224373000 곱하기 0.01 빼기 1540000 이렇게 빼면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금액은 70만 3,730원이네요. 추가 설정해야 될 금액을 계산을 하셨다면 결산자료 입력에 대손상각의 외상매출금 2란에다가 해당하는 금액을 70373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아주 간단한데요. 지금 기말 재고액이라고 알려준 4,300만 원을 여기 나와 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 란에다가 클릭하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4,300만 원. 엔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동 결산을 하셨을 때 가장 주의하실 점 전표 추가 꼭 눌러주셔야 되겠죠? 예,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까지가 지금 수행과제 1번이 끝나신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전체 메뉴로 가셔서 손익계산서에 가서 그리고 날짜 12월 이렇게 치고 검색한 다음 기능 모음에 추가를 눌러서 이렇게 전표에 25건의 데이터가 추가됐습니다 라고 나오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손익 대체 분계를 수행한 게 됩니다. 잘 됐는지 확인하실 거면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자동 분계한 것과 그리고 손익 대체 분계가 된 것들이 잘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실무 수행 평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거래처 등록 조회입니다. 자,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사랑아트 컨트롤 F 누르고 사랑아트에 이 해당하는 내용들이 뭔가 이제 틀린 거를 찾으면 되겠죠. 대표자명 김사랑 맞고 자, 메일 주소는 추가사항 탭에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메일 주소는 러브인데 해피로 돼 있네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는 예적금 현황 조회입니다. 자, 예적금 현황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서 12월 말이니까 12월 31일 이렇게 검색해 주시고 은행별 예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은행별 잔액란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씩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신한은행. 자, 신한은행은 1,539만 6,160원인데 1번이 틀렸네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죠. 13번 거래처 원장 조회. 자, 거래처 원장은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고 12월 말이니까 12월 31일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니까 검색해서 단기 차입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거래처를 전부 다 확인해야 되니까 거래처란에 엔터 이렇게 치시면 해당하는 거래처가 전부 검색이 됩니다. 단기 차입금 잔액이니까 여기에 있는 금액을 보셔야 되겠죠. 하나씩 보면 두산왕구 맞고 우진상사 맞고 축엽은행 요게 틀렸네요. 3번 1,300인데 1,000만 원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마찬가지로 14번 문제도 거래처 원장 조회인데 이번엔 계정 과목이 미지급금이네요. 그러면 계정 과목 클릭하고 F2 누르고 미지급금 또는 번호가 나와 있으니 253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엔터 쳐주시면 하나씩 미지급금 잔액이죠. 미지급금 잔액이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하나컴퓨터 200만 원 맞고 유성카정비 3만 원 맞고 현대카드 110만 원 틀렸네요. 110만 원인데 1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 문제도 거래처 원장이죠. 거래처 원장에서 이번엔 외상 매입금이네요. 외상 매입금 그러면 251 외상 매입금 검색 다시 한번 해주시고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라고 했으니 여기 잔액이 가장 많은 단어와 문구의 이 코드 숫자 0
8808이 되겠죠. 16번 현금 출납장입니다. 자, 현금 출납장은 여기에 있죠. 들어가셔서 5월 한 달 동안이니까 5 엔터 엔터 5 엔터 엔터 이렇게 치시면 검색이 됩니다. 자, 5월 한 달 동안 현금의 출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한 달치를 물어봤죠. 한 달치를. 그러면 이 5월에 해당하는 한 달치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월계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4,054만 5,890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일개표 월개표 조회. 자, 일개표 월개표는 여기에 있죠. 날짜 4월 중이니까 4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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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 여기 있네요.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금액이 외상 매입금의 감소액이잖아요. 감소액. 근데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이 계정 과목은 부채니까 증가한 금액이 대변에 적히고 감소한 금액이 차변에 적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답으로 적어야 되는 금액은 차변에 적힌 330만 원이겠죠. 답은 330만 원. 18번 총계정 원장 조회. 자, 총계정 원장으로 들어가서 단기 중 상품 매입액 금액이 가장 많은 달. 그러면 상품을 검색해서 매입 금액을 물어봤죠. 매입을 했으면 상품이 증가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있는 이 금액들,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이 금액들 중에서 가장 큰 달을 찾으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자, 3월이네요. 답은 3입니다. 19번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 자, 합계잔액 시산표로 들어가셔서 12월 말이니까 12월 31일 검색해 주시고, 여기에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대손 충당금의 금액이 지금 잔액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224만 3,730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20번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 자, 손익계산서로 들어가 주셔서 여기에서 단기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단기니까 12 이렇게 쳐서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단기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죠.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이 해당하는 항목들 중에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자, 급여는 금액이 맞고, 그리고 접대비는 금액이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 조회입니다. 단기의 상품 매출 원가의 금액은 얼마인가? 상품 매출 원가의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이죠. 요걸 적어주시면 되겠죠. 2억 2,519만 5천 원.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이번에는 보험료네요. 보험료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얘기를 한 게 전기 대비 증가한 금액을 물어봤으니 여기 있는 금액이 전기고 왼쪽에 있는 금액이 이제 단기죠. 빼주시면 되겠죠. 93260000 여기 12000000 오케이. 자, 그러면 증가된 금액은 812만 6천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23번도 손익계산서 문제고, 이번엔 차량 유지비 발생 금액을 물어봤죠. 차량 유지비는 컨트롤 F 누르고 차량 이렇게 찾으면 나와 있네요. 자, 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64만 2,700원. 그리고 24번도 손익계산서 문제, 영업 외 수익, 단기에 발생한 영업 외 수익 금액을 물어봤죠. 그러면 영업 외 수익 여기 있는 단기니까 왼쪽 금액 992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손익계산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단기에 발생한 영업 외 비용의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979만 8천 원. 그 다음 26번 재무상태표 문제입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 여기로 들어가셔서 12월로 검색을 해주시고, 12월 말 선급금의 금액을 물어봤죠. 자, 그러면 컨트롤 F 누르고 선급금 찾으면 여기 있는 270만 원이 답이겠네요. 270만 원. 그리고 유형자산의 금액을 물어봤으니 여기에 있는 이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8,331만 1,200원. 28번은 예수금 금액을 물어봤죠. 그러면 예수금 컨트롤 F, 예수금 이렇게 찾아서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538만 9,170원. 29번 재무상태표에서 비유동 부채 금액을 물어봤죠. 그러면 비유동 부채 이 금액 7천만 원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7천만 원. 마지막 문제입니다. 12월 말 자본금 금액은 얼마인가? 자본금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회계정보 분석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는 문제인데, 전기 부채 비율을 물어봤죠. 물어본 금액이 전기의 부채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금액들을 보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금액은 일단 부채 총계. 자, 부채 총계는 밑으로 내려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겠죠. 자, 1억 2,650만 원. 그 다음 자본 총계. 자본 총계는 요 금액이겠죠. 3억
249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계산기로 부채 비율을 1억 2,605 10만 원 나누기 362 490 000 그리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시면 34. 땡땡땡 나오는데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릴 것이라고 나와 있으니 우리는 답을 34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3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를 줘야 하는 문제니 손익계산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에서 전기 영업이익률을 물어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전기 금액들을 봐주셔야 되고 우리가 봐야 하는 금액은 일단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을 보면 이 금액으로 1억 1,057만 원. 그리고 자, 매출액은 오른쪽 위에 여기 나와 있죠. 1억 9,75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110-570-000 나누기 197-500-000 그리고 곱하기 100 해주시면 55점 땡땡땡 나오는데 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이라고 나와 있으니 답은 3번입니다.